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러 올라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처음 했던 게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별량, 그러니까 나이나 키, 점수 이런 것들을 수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했고, 이 별량들을 표에다가 줄기 잎의 개념으로 26, 24, 28, 27, 26 이런 값들은 줄기를 2로 쓰고 1의 자리를 잎에다가 4, 6,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숫자가 어느 게 더 큰 게 많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걸 그리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는 거를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배웠었어요. 도수 분포표는 이런 것처럼 이 각각의 점수들을 계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거죠.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 인원수,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을 도수로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를 보고 우리가 도수 분포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할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막대 그래프하고는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막대 그래프는 요 네모 직사각형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벌어져 있어요. 각각을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는 수학 해가지고 수학이 뭐 5명, 그 다음에 국어 해서 국어가 뭐 3명, 영어 해가지고 영어가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막대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 막대 그래프하고는 히스토그램하고는 또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위에 적어 놓으세요.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은 엄밀하게 따져서 다른 거예요. 알았죠?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건데 이 히스토그램은 자, 거기에 줄쳐 놓읍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축에는 계급을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표시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는 뭐를 나타낸다? 가로에는 계급을 나타냅니다. 계급을 나타내고 세로에는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세로에는 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세로에는 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값을 차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차례대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출제해야 됩니다.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합니다. 당연히 도수가 많으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커지겠죠. 그죠? 도수가 많을수록 직사각형의 넓이는 커집니다. 그 다음 각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각 계급의 크기에다가 그 도수를 곱한 게 직사각형 한 개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자 여기에 표시해서 적어보세요. 한 개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면은 그 도수를 곱한 게 요 한 칸의 넓이에요. 맞죠? 그럼 이 전체 넓이의 합은 이 각각 계급의 크기와 도수를 곱한 거를 다 합친 총합이
그 전체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계급의 크기랑 도수의 총합을 모두 다 곱하면 이 전체 넓이를 다 합친 거예요. 모두 다 합친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밑에 개념 확인해. 다음 도수 분모표는 지연인의 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펜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 이 도수 분모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래요. 쉽게 말해 펜의 개수가 0개 이상 5개 미만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0개 이상 5개 미만 한 명이니까 이렇게 그려보세요.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빗금 쳐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개 이상 10명 미만은 4명입니다. 그럼 이거 연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또 빗금 긋겠습니다. 그 다음 10명 이상 15명 미만은 6명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6명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6명 그리고 또 역시 빗금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명 이상 20명 미만은 3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명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것도 빗금을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완성된 겁니다. 다들 이렇게 그렸어요? 네. 네, 다들 이렇게 그렸었으면 밑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민정일반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대회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겁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계급의 크기는 지금 10점에서 12점 그죠? 12에서 14점 14에서 16점 이렇게 돼 있으면 계급의 크기는 2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점. 그리고 점수가 12점 이상 16점 미만 12점 이상 16점 미만은 12점에서 14점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명이냐면 여기 9명이에요. 9명. 그 다음에 14 이상 16 미만에 해당하는 게 10명, 11명, 12명. 여기 12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니까 얼마가 됩니까? 21명이 12점 이상 16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들 다 합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합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의 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급의 크기 2점에다가 곱하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4명 있고 여기 9명, 12명, 여기는 7명, 그 다음에 여기는 5명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더하면 4명, 9명, 12명, 7명, 5명 이걸 다 더해주겠습니다. 다 더해주면은 여기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우리 다 더해주니까 전부 다 37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7을 하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74가 넓이의 합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유제 1번. 자, 계급의 크기는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계급의 개수는 5개가 있고 준선의 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8명, 10명, 9명, 2명, 1명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합쳐보면은 이게 10명, 이게 10명, 이게 10명이니까 30명이네. 그죠? 네. 30명이 전체 학생 수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넓이의 합은 요 계급의 크기가 4cm입니다. 그죠? 4 곱하기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했어. 곱하기 30을 하니까 120이 넓이의 합이에요. 알았죠? 넓이의 합은 120입니다. 자, 지금 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알았어요? 히스토그램을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뭐를 배울 거냐면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히스토그램 그렸죠, 그죠? 그 히스토그램에다가 줄 치세요. 그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다가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차례로 선분을 연결해서 그린 그래프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려놓은 게 히스토그램이었죠, 그죠? 근데 그 히스토그램 각 직사각형의 중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전부 다.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왼쪽하고 오른쪽에도 하나씩 더 점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점을 추가해서 찍어준 다음에 이 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선분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그다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선분을 연결하고, 요 점, 요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요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 도형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 도형을 보고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삼각형을 확대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삼각형을 확대해서 보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딱 찍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쪽의 삼각형하고 요쪽 안에 있던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거하고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넓이가 같아요. 맞죠?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나 이 도수 분포 다각형 이 산처럼 생겨 있는 이 넓이를 구한 거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거나 이렇게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은 넓이가 같은 넓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여기에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왼쪽에 이 도수 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나 히스토그램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나 이 넓이가 넓이가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넓이가 똑같습니다. 왜? 아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한 부분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나 이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나 같은 넓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네. 여기에 2번에 줄치고 별표 하나 이렇게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넓이가 똑같아요. 자, 넓이가 똑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에 그러면 희연이나 반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 도수 분포표를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리랍니다. 자, 그럼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5분 이상 10분 미만은 3명이에요. 자, 그러면 3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직사각형으로 한번 히스토그램 그려보세요. 지금 전부 다 3명. 그 다음에 10분 이상 15분 미만은 6명. 잘못했네.
여기가 5분에서 10분이 3명이니까 여기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이 6명.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이 4명. 4명. 그 다음에 20에서 25분이 2명. 이렇게 완성했는 건, 이거는 히스토그램이에요. 그죠? 이 히스토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라고 하느냐면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중점에 점을 하나씩 찍으라고 했습니다.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점을 더 찍어주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선분으로 점끼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연결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린 파란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빨간색은 뭐다? 히스토그램. 알았죠? 빨간색은 이거는 보고 우리가 히스토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밑에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은 문영인에 반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의 수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죠. 제일 높이는 8명. 그럼 이 8명이 속한 계급은 쭉 따라서 내려와 보니까 어디냐면은 4 이상 6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4개 이상 적어라. 6개 미만. 이렇게 단위를 써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인형의 수가 8개 이상이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이거 두 군데입니다. 8개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냐면 5개고 여기가 몇 개냐면 2개잖아. 그죠? 그럼 8개 이상인 학생은 7명이에요. 7명. 이 7명은 전체의 몇 %냐라고 했는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여기에 2명, 5명, 여기는 6명, 요거 8명, 4명까지 다 합치니까 전체 학생 수가 25명이에요. 그러면 100분율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25분의 7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분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25 곱하기 7을 하니까 약분해서 4, 4, 7이 28%가 해당하는 100분율입니다. 알았죠? 28%가 학생 전체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제 2번. 오른쪽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느 반 학생들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턱걸이 횟수가 많은 쪽에서 7번째. 많은 쪽은 이쪽 높은 쪽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높은 쪽에서부터. 그러면 7번째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몇 명이냐 하면은 5명이에요. 여기가 5명이 있어. 15 이상 18 미만에 해당하는 게 5명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몇 명이 있냐면은 9명이 있어요. 그러면 5명까지는 높은 쪽에서 5명까지는 여기고 7번째 해당하는 거는 어디? 요 계급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요 계급. 12 이상 15 미만. 그러니까 적으세요. 12회 이상 15회 미만에 해당하는 계급이 7번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까 자 이제 줄치 봅니다. 이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넓이의 합은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급의 크기랑 그죠? 계급의 크기하고 도수의 총합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넓이의 합이 된다고 했었어. 맞죠? 그러면 지금 도수의 크기가 얼마냐면 3에서 6 되니까 계급의 크기는 3이에요. 그리고 도수의 총합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도수의 총합. 요게 5명, 요게 9명, 요게 12명, 그 다음에 여기는 10명, 여기는 4명이에요. 그럼 다 합치니까 몇 명이냐면 4명, 10명, 12명, 9명, 5명이에요. 다 합치니까 이게 14, 26, 그죠? 여기까지 곱하니까 전체 학생수는 40명이네, 그죠? 3 곱하기 40이니까 이 넓이는 12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자, 다시 이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지금 빗금 친 이 넓이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은 거고 그 넓이의 합은 뭐하고 같다? 넓이의 합은 전체 학생 수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하고 전체 학생 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을 곱했는 120이 요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네. 그게 오늘 배워야 될 히스토그램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니까 그 뒤에 개념 익히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 풀었으면 다 풀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부터 풉니다. 1번에 아래는 소형인에 관한 학생들의 볼링 점수를 조사해서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A하고 B에 해당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A에 해당하는 거는 90에서 120, 90점 이상 120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5명이죠. 그죠? A는 5입니다.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거는 180에서 210, 180에서 210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6명이에요. 그래서 B는 6입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1이라는 거 맞죠? 그죠?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소형인에 관한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냐 그랬는데 3명, 5명하고 8명, 11명하고 그 다음에 6명하고 2명하고 다 합치니까 35명 되는 거 맞아요. 합계가. 그 다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50점 이상 180점 미만 여기가 제일 많은 거 맞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볼링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점수가 240점이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가장 높은 계급이 210 이상 240 미만이죠. 그죠? 이 사이에 있다 이 말인 거지 제일 높은 학생이 몇 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제일 높은 학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번째 높은 쪽에서 5번째라고 하는 건 이 위에서부터 5번째예요. 자, 여기가 2명이 있어. 그럼 5번째는 여기에는 안 속하고 그 다음 계급인 여기에 5번째 학생이 속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180 이상 210 미만이라고 해야 되니까 5번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하고 5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어느 반 학생 50명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한 건데 던지기 기록이 26m인 학생, 26m인 학생은 당연히 여기 속해야 되겠죠. 여기 25 이상 30 미만에 속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여기 8명 있어요. 8명. 그래서 8명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던지기 기록이 30m 미만인 학생 30m 미만인 학생은
아까 여기 8명하고 여기 4명까지 해서 전체 12명이에요. 12명. 근데 이 전체 학생 수를 따져보면 몇 명이냐면은 4명, 8명, 여기 12명, 여기 14명, 그 다음에 여기 9명, 그 다음에 여기 3명까지 해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50명입니다. 50명. 그러니까 50명이니까 50분의 12 곱하기 100을 해야 백분율이 나오겠죠. 100분율을 계산해 보면 약분하면 2고 24%가 백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3번 문제. 10번째로 멀리 던진 학생이 속하는 계급. 10번째로 멀리 던진 학생이라고 하면 자, 제일 멀리 던진 학생이 3명이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 10번째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계급에 속하겠죠. 그죠? 10번째로 멀리 던진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빨간색 넓이는 얼마냐면 요 가로가 계급의 크기가 5고 5 곱하기 9명이니까 9. 요게 빨간색 계급의 넓이입니다. 요 넓이는 이번엔 두 번째로 멀리 던진 학생이 속하는 계급. 두 번째로 멀리 던진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여기죠. 그죠?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는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5 곱하기 요게 도수가 3명이니까 5 곱하기 3이에요. 얘는 45고 얘는 15니까 몇 배라고 할 수 있겠어? 나누게 되면 넓이의 3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3배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어느 중학교 30명이 한 달 동안 실험실 이용 횟수를 나타낸 건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험실 이용 횟수가 16회 이상 20회 미만 16회 이상 20회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30%다라고 했어요. 전체의 30%. 그랬을 때 12회 이상 16회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16회 이상 20회 미만은 전체의 30%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원수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전체가 30명이에요. 그럼 30명의 30%는 100분의 30을 곱하면 10분의 3이니까 9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6회 이상 20회 미만이 9명입니다. 자, 그럼 9명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9명에 속하니까 어디까지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16회 이상 20회 미만이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게 9명까지가 된 게 되어야 이게 9명이에요.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9명입니다. 9명. 16회 이상 20회 미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찢어진 한 계급을 또 구할 수가 있는가 해보니까 이 전체가 3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4명, 그다음에 여기 5명, 여기는 2명, 여기 9명이에요. 그럼 요것만 합치면 이게 몇 명이냐면 9 하면은 18하고 요거 2니까 20명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계급이 몇 명이 돼야 되냐? 10명이 돼야 되겠죠. 10명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표를 완성해 보면 10명까지 그려봅니다. 자, 10명까지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명, 9명 이렇게 찢어진 부분까지 완성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12회 이상 16회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라고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역시 넘어갑시다. 자, 4번에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느 해 A개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지역이냐 하면 일단 몇 개 지역이냐 하면은 한번 다 개수를 살펴보면 요거 1개, 요거 6개, 요거 9개, 요거는 4개, 요거는 3개, 요거는 2개, 여기 1개예요.
모두 다 합치니까 26개 맞죠? 그죠? 네, 26개 맞습니다. 기억 맞는 거고. 니은 계급의 개수는 잘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계급이 있으니까 이건 틀렸죠. 7개의 계급이에요. 그 다음 평균 농도가 65 마이크로그램 미터 퍼 미터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은 6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해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그죠? 65 이상에 해당하는 거는 3개 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거예요. 그 다음 리을에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낮은 쪽에서 8번째, 낮은 쪽에서 8번째는 여기서부터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제일 낮은 게 여기에 속하고 요까지 하면 7번째까지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 8번째는 분명히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죠? 8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계급은 50에서 55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죠. 그죠? 리얼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옳은 것은 기억이랑 디귿 2개가 되고 5번 오른쪽 도수 분포 다각형은 희준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전체 학생 수 알 수 있죠. 그죠? 전체 학생 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좋은 학생이 어디에 속하는 계급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점수는 알 수 없어요. 몇 점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몇 점에서 몇 점 미만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72점에 속하는 계급은 당연히 70 이상 80 미만에 속하는 거니까 알 수 있고 60점 미만인 학생 수도 알 수 있겠죠. 세알리 보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희준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분포 상태도 알 수 있죠. 몇 점에 몇 명이 있고 몇 점 몇 명이 이렇게 분포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는 2번입니다. 다음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은 80점 이상 90점 미만 한번 찾아볼까요? 80점 이상 90점 미만 여기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냐면 9명이에요. 9명. 그죠? 그럼 이거는 전체의 몇 퍼센트냐 그랬는데 전체가 몇 명이냐면 여기 4명, 6명, 10명, 9명, 1명까지 합치니까 총 30명이에요. 그럼 30명 중에 여기에 몇 명이냐면 9명이 해당하는 거니까 퍼센트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그죠? 30분의 9 곱하기 100인 거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시면 요거 없어지고 3 하니까 30%라고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아까 뭐 하고 같다고 했었습니까? 히스토그램 넓이하고 같다 그랬죠. 그죠? 히스토그램 넓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아까 계급의 크기 얼마냐면 10입니다. 10 곱하기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전체 도수가 우리가 살려보니까 30명이었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30을 하니까 부분의 넓이는 30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300이 답입니다. 마지막 6번. 오른쪽 도수 분포 다각형은 희망인에 반 학생들의 오래 매달리기 기록을 나타내는 건데 기록이 상위 20% 내에 속하려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찾아봅시다. 여기 3명 있고 여기 5명, 여기 10명, 여기 6명, 여기 4명, 여기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입니까? 지금 3, 5, 8, 요거 10이고, 요거 10이고, 10하면 30명이네요. 그죠? 전체가 30명이기 때문에 30명의 20%는 30 곱하기 100분의 20 계산을 해주니까 10분의 2 약분하면은 6명까지가 20%예요. 위에서부터 상위 6명이 20%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6명은 잘 보세요. 여기가 2명이고 상위 요까지가 상위 6명까지예요. 그죠? 여기에 속해야 되니까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점수가
몇 초 이상은 되어야 되냐면 50초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50초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상위 20%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히스토그램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